그럼 토요일의 퀴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부천 호텔 화재 참사입니다. 호텔 내부에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공기 안전 매트, 즉 에어 매트까지 뒤집히면서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죠. 불은 호텔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더욱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목격자와 투숙객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오니까 후다닥 뛰어내려왔죠. 근데 그거 열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상구에서 엄청 많이 나더라고, 연기가. 앞에서 불이 막 연기 이렇게 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엄청 한 30방울 들렸어요. 네, 이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그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었죠. 최 교수님, 근데 소방 당국이요, 이 화재 신고 시점으로부터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뭡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7시 39분쯤에 그제 저녁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4분 만인 43분에 현장에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를 전개를 했고요. 48분에 55분경에 구조대사 2명이 낙하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0시 26분에 완전히 됐는데 지금 현재 사상자가 총 19명이고요. 사망 7명, 그 중상이 3명, 경상이 9명입니다. 예. 이 정도의 예를 들면 지금 불길만 보면요. 불길은 사실 많이 번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저기서 나온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퍼지면서 가스에 중독돼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군요. 또 에어매트를 믿고 뛰어내렸던 분들도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불길을 잡는 것은 소방대가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안으로 진입해서 구조하거나 유독가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고 피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국가수에서는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의 시신을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7명에 대한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구두 소견서긴 하지만 일단 5명은 화재가 일어난 8층과 그 바로 밑에 층에 계단 복도나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탈출을 시도하려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숨졌거나 혹은 객실 내부에 피해 있다가 숨진 분들인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관련된 중독사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2명,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과 관련해서는 추락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방당국이 펼쳐놓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죠.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2명이 지금 쓰러져 있어 이거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보고 한 명은 이거 들것을 이거 이송되고 한 명은 이거 클리니까 앞에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제가 10층 이상용으로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연구할 때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결국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 아픈 지점인데요. 7명의 사망자 중에서 2명의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에어매트로 떨어지다가 이제 추락을 해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어매트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이 불이 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워낙 지금 고층에 투숙하고 있어서
건물이었어요. 8층이었고 연기가 바로 이 전체 복도를 덮으면서 제대로 이 비상구 같은 부분을 찾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에어매트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일단 에어매트가 펼쳐져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빠르게 에어매트가 준비가 된 부분은 맞는데 첫 번째 이 구조 대상자가 이제 추락한 지점 이후에 이 에어매트가 뒤집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매트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에어매트가 뒤집어지게 되었고 어쨌든 에어매트가 한 번 사용된 이후에 복구되는 데는 최소 20초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다음 구조 대상자 역시도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바로 또 뒤따라 뛰어내리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피해가 또 커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구조 대상자가 이제 뛰어내렸을 때 에어매트가 뒤집힌 점, 이 점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임 변호사님, 근데 이 에어매트를 주입한 공기 무게까지 합치면 이게 200kg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쉽게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어매트가 사실 쉽게 뒤집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이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금 설치된 지형이 좀 경사로에 설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치 지형이 경사로, 그러니까 도로와 인접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경사로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낙하에 따른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기의 무게까지 더하면 200kg가 넘는 한 명의 이 구조 대상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추가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설치 지형이 문제였는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해당 에어매트는요, 2006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심의를 받고 해당 매트를 사용한 건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수희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현재? 네, 해당 네트의 규격을 살펴보면 일단 가로 4.5, 세로 7.5, 높이 3.0m 이렇게 돼 있고 규격 자체는 크게 매트로서 손색은 없는 그런 크기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매트의 내구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10층 이하의 높이에서는 무게 126kg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매트의 수명이거든요. 내구 연한이 7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매트는 200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8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소방 당국에서는 이 매트가 사용 연한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 산하에서 1차, 2차 심의를 했고 3차 불용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이것을 검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에어매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소식 들어오는 대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